네, 안녕하세요. 증명기초 수업 스터디 10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요. 계속 풀던 문제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요. 풀던 문제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스터디 준비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었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음, 그러면 일단 그 문제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어, 그 문제는 그 두 개의 임의의 실수가 주어져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의 레이셔널 넘버랑 또 하나의 이레이셔널 넘버가 between them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뭘 했냐면요. 유리수 사이에 유리수가 있다. 그거를 이제 프로포지션 1에서 보였고요. 그리고 프로포지션 2에서는 여기서 생각의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게, 무리수를 이제 좀 보이고 싶은데, 유리수 다음에 이제 무리수가 있는 걸 보이고 싶은데, 무리수는 표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생각과 별개로 우리는 실수가 유리수와 무리수의 그 합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라서 유리수에 대한 논의를 부정을 한다면, 그건 이제 무리수는 어떻게 이야기할 줄 모르겠는데, 유리수를 부정하면은 무리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논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프로포지션 1에서 유리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했으니까, 거기서 쓰인 유리수의 연산적인 성질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걸 부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무리수가 있음을 프로포지션 2에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무리수가 하나 있어 버리잖아요. 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 있다라는 걸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통해서 너무나 쉽게 프로포지션 3가 뭐냐면, 무리수 다음에 무리수가 있다를 프로포지션 3가 자동적으로 나왔고, 너무 그냥 그 한쪽을 그냥 X를 원래 유리수로, 여태까지 프로포지션 2에서는 X를 유리수라고 봤었는데, 이제 우리가 무리수를 잡았으니까 X를 무리수로 놓고 거기다 유리수 하나만 더해버리면 무조건 무리수가 나온다는 거는 그 프로포지션 2, 이것도 보여야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갭이었네요. 그러니까 레코드에서도 안 다뤘는데,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어, 되게 자명하게 무리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그거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와, 이게, 다른 lemma에서는 이런 걸 보였거든요. 이걸 안 보였네요. 이걸 보여야 되는데. 프로포지션 3 할 때. 음, 어떻게,
이거는 일단 시간 남으면은 생각하도록 하고요. 오늘 진도 일단 끝내놓고 아마 되게 빨리 끝날 것 같거든요, 오늘은.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차후로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 더하기, 그러니까 유리수랑 무리수 연산하면 무리수 나오는 거는 그냥, 아, 당연히 당연한데. 근데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야죠. 당연히 당연한 거 없으니까. 그, 왜 없냐면은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도 보였으니까 그거 되게 당연한데도 보였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그 무리수 다음에 무리수는 정말 쉽게 뽑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무리수 다음에 유리수가 있는 거를 이제 보이고 이 증명이 그럼 마무리가 되죠. 왜냐면은, 음, 우리가 지금 유리수 하나랑 무리수 하나가 이 실수 사이에 있음을 보이는 건데, 두 가지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두 가지고, 얘네 순서가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가지. 그러면은 설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포지션 4가 되겠네요. 어, let x 무리수 그리고 y는 실수 with 이걸 잡고 어, then there exists 뭐가 있죠? 그 유리수가 있죠. z가 있는데 얘가 유리수여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x가 z보다 작고 y보다 작은 z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음, Z가 유리수라는 사실은 굉장히 다행인 게 우리가 여태까지 렘마 1, 2들을 보면서 유리수인 경우에는 이런 꼴로 쓸 수 있겠다.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여태까지 다 보인 사실이고요. 아, 그러면은 뭔가 Z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그리고 결국에 보여야 될 거는 우리는 이 부등식을 보이는 게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인 거잖아요. 부등식을 보이고 싶다. 근데 우리가 그 프로포지션 2를 쓸 때 프로포지션 1에 있는 lem마를 그대로 갖고 와서 활용한 것처럼 그 프로포지션 2, 3 그 무리수 증명할 때 썼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고 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우리가 지금 유리수랑 지금 무리수가 결합된 부등식을 이니퀄리티스를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얘는 유리수, 얘는 무리수, 얘는 실수 이런 상황에서 문제 세팅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어떤 세팅인지를 확실히 알고 가자는 거죠. 그렇게 필요한 게 무언가가 있다를 얘기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지금 문제 세팅이 일단은 이거 하나 봤고요. Z는 유리수임을 보이고 싶다라는 건 봤고 이걸 그냥 살짝 다 있으면은, 아, 잘못. 이거랑, 이거랑, 이거를 지금 보이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알겠어. 얘는 그 n분의 n인 줄 알겠어. 근데 이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생각 들고.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프로포지션 2, 3에서 뭘 봤냐면은
이걸 사용해가지고 이 차이보다 어떤 n은 굉장히 큰 n을 곱하면 무조건 1보다 크고 루트 2보다 크다. 이런 그 기준점 하나 놓고 루트 2 또는 1이라는 기준점 하나 놓고 거기서 이제 y-x를 왜 쓰냐면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이건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진짜 제대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그리고 프로포지션 2, 3에서만 중요했던 게 아니라 프로포지션 1도 이 성질 없었으면은 아예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얘네가 양수인 걸 아니까 그 임의의 포섬 n 곱하면 그 1이나 루트 2보다 큰 거는 무조건 그 찾을 수 있다. 이 논리를 왜 쓰고 싶냐면 지금 x가 무리수인 상황에서 y가 실수인 상황에서 1 해버리면 얘 유리수. 왜냐면은 얘 보였으니까. 그 자연수라는 거 보였으니까. 이게 프로포지션 3 증명할 때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인데 이걸 그대로 갖다 쓸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프로포지션 4에서도. 그래서 이 꼴로 나타내고 폼은 이걸로 나타낼 거고 그 키 아이디어는 이걸 잡고 이걸 잡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 당연히 그 스크래치니까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네, 일단 이렇게 두 가지 받고 마지막 포인트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증명을 시작할 건데요. 그 저번 녹화 때 이제 제가 그 가우스를 절대값이라고 잘못 얘기했어요. 저도 챗 GPT한테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저저번 주부터 이제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그 저저번 주 그 통째로 그냥 못 풀어가지고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물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챗 GPT한테 돌리니까 답을 내주더라고요. 근데 유심히 읽진 않았죠. 왜냐면은 그냥 아이디어만 얻고 제가 풀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봤던 게 이제 그 절대값 기호로 봤는데 유심히 보니까 그 가우스였고 그 그냥 봤을 때 뭔가 절대값은 그 부호를 무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로 만들어버리는 기호인데 그런 거 같은 거를 쓰면은 이때는 가우스인데 우리가 지금 유리수랑 무리수 다루고 있는데 그 무리수 표기하기가 굉장히 귀찮고 껄끄럽다. 이거는 저번 주에서도 그리고 프로포지션 2 할 때부터 이거 뭔 짓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귀류법 쓰자. 귀류법을 써버려서 그냥 해결하자로 갔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던 거죠. 바로 가우스를 사용하면 이제 절대값이 그 부호를 무화시키는 것처럼 가우스는 그 소수들을 그러니까 소수점 뒤에 있는 것들을 정수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건 유리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유리수도 정수로 표현이 되고 무리수까지도 정수로 표현되면 그건 유리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 1분의 n꼴인 그 아이디어를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너무 좋은 게 가우스는 심지어
그 부등호로 표현을 또 가능해서 이 꼴이랑 너무 잘 맞아떨어져요. 그 이 모양이랑. 우리가 보여야 될 모양이랑 가우스 함수를 그 부등호로 이제 풀어내서 표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우연찮게도 세 개짜리 항에 그 이니퀄리티 기호 두 개 들어간 딱 이 형식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그럼 그걸 기본형을 한 다음에 이거 토대로 조금씩 조작해주고 Z 이런 꼴로 만들어가지고 증명하면 되겠다. 네, 이 생각을 여기까지 하고 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를 뭐 M 이렇게 하면 그 M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쓰자. 이걸 기본형으로 쓰자. 근데 그 얘가 이제 무리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정수이기 때문에 그 느는 없어지는. 그래서 얘 가우스를 생각해내면 어, 굉장히 편해진다. 근데 가우스를 어떻게 떠올렸을까? 어떻게 떠올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솔직히 말해서 의문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기르고 싶은 그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그 의문은 계속 있어 왔는데 이거 처음에 할 때 2분의 x 플러스 y. 그 아마 답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꼴들 많이 봐놨으면 된다. 약간 그런데 근데 약간 그냥 너무 당연한 말이고 그리고 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고민하면 할수록 얻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어떻게 떠올리냐 그리고 뭐 귀, 뭐 그러면 뭐 한도 끝도 없죠. 귀류법 어떻게 떠올리냐.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스크래치는 이 정도로 하고 음, 이걸 토대로 이제 증명을 하고 이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뭐라고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by proposition 3 이거에 의해서 어, 약간 영어 쓰는 we hold 이거는 우리는 갖고 있다. 그래서 얘를 일단 이걸로 바꿔줄 거고 왜냐면 이런 생각대로 우리는 지금 계속 해왔으니까 이거는 왜 필요해야 하냐면 그 Z 골 맞추고 부등식 만들 때 이런 걸 생각하고 싶으니까 어, 이 상태에서 이걸 이제 꺼내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일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이제 바꾸고 싶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뭔가 꼴을 보아하니 뭐 n분의 1 이렇게 곱해져 있고 사실 이게 x에 곱해져 있고 y에 지금 곱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식 조작을 하고 싶어서 n 그다음에 뭘로 할까요? nx 그러면 이거는 그 무리수겠죠. 이것도 보이긴 이거 보였나?
네, 이것도 보여야 되네요. 어.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생각하기보다는 근데 일단은 그 받아들이고 문제풀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오늘 시간 남으면은 이거 그냥 연산되는 거 생각해 볼 거예요. 이거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 이렇게 하면은 그 정수 어쩌고겠고 그거를 우리가 m이라고 하고 정수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또 출발이 되는 게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우스를 풀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장혁선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 항이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 그 머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두 개로 분해를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뭔가 x n분의 1이 막 자꾸 보이고 여기서 n으로 나누면은 n분의 1 나올 것 같고 n으로 나누면 x 따로 나타내서 결국에 우리가 보이고 싶은 뭐 어쩌고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제 n으로 나누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for some n 그 is elementary of 그 내추럴 넘버는 아까 계속 썼었고 그래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도 n으로 나누면은 n분의 n 플러스 1인데 이렇게 놔두면은 그 꼴을 안 맞추면은 생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블럭이 지금 조금 그냥 똑같은 블럭인데 그 분자에다가 더해져 있는 블럭이면은 그 사람인 이상 생각이 조금 잘 안 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 부등호 쓰고 있는데 등호 쓰기가 굉장히 싫거든요. 왜냐면은 어디 등호 걸리는 거에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나눠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되게 소중하게 갖고 있었던 이 프로포지션 2에서부터 이제 계속 갖고 왔던 y-x가 n분의 1보다 크다. 아, 야, 여기 또 써놨네요. 여기서 써놨고. 이게 막상 이렇게 뭔가 녹화도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말을 하면서, 어, 풀이를 하다 보니까, 온전히 그냥 이렇게 풀 때랑은 조금 정신이 좀 모아지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좀 아직 그 많은 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렇게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들고 있다. 그리고 아, n분의 1이 자꾸 반복이 되고 꼴이 맞춰지고 뭔가 x도 이렇게 잘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x를 그 조금 조작을 해볼까요? 왜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y는 이렇게 따로 표현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은 n분의 1 놓고 x 넘기고 아니면 뭐 그 레프트 사이드
그 라이트 사이드에다가 똑같은 엑셀을 더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고. 그러면은 1, 2 합쳐서 한번 써보면은 그 당연한 그 얘긴데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는 무조건 유리수이죠. 그러면 얘는 Z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어, 일단 여기까지인데 일단 여기까지고 결국에는 이거 하나 더 써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보일 건데? 만하면 이제 이 문제는 진짜 완전히 끝납니다. 근데 잘 보니까 잘 보면은 그 얘랑 얘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볼게요. 이거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이거 세 개를 한번 볼 건데 그 얘랑 보면은 n분의 1이 뭔가 더해지면은 좋겠네? 라는 뭔가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들고 n분의 1이 더해지는 순간 아마 얘랑 왜냐면 얘는 n분의 1이 더해지고 x가 지금 등장인물들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을 좀 꼴을 보는 거죠. 더하면은 뭔가 꼴이 조금 맞춰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사실상 이거는 프라모델 조립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그 n분의 1에다가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n분의 1 더하고 x 더하기 n분의 1을 하면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근데 n분의 m 더하기 n분의 1이 그 x보다 크다고 하네요.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네요. 이거 세 개를 합치면. 근데 얘가 여기 가 있죠. 그쵸? 그리고 부등호에 의해서 얘가 여기 와 있네요. 그럼 써줍시다. x 더하기 n분의 1. 근데 어, 바이 프로포지션 3, y보다 작죠? 그래서 x, z, y 모든 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모든 증명이 끝났는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일단은 남은 시간 질의응답을 받고 그 이렇게 유리수랑 무리수 연산에 대한 그 갭에 대한 이야기 다뤄지지 않은 것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저번 주 스터디를 빠져서 그런지 이 전체적인 지금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가 지금 뭘 보이는 건지를 제가 좀 헷갈리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러면은 다시 그 최종적인 목표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문제는 네, 말씀하셔
일단 그러면은 진행을 하면 이게 문제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유리수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거는 이제 실수축이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왜 세 개냐면 문제에서 두 개는 줬고 그 중에서 이제 유리수랑 무리수가 있는 거를 이제 보여라. 얘는 다 실수고.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 여기서 그 프로포지션 1에서는 얘를 유리수라고 하고 그리고 얘를 유리수라고 한 상태에서 유리수를 이제 그 처음에 뽑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포지션 1이었고 음, 음, X, Z, Y를 쓰고 프로포지션 1을 쓴 다음에 그래서 이게 프로포지션 1을 보였고요. 프로포지션 2는 그 얘는 안 잡아요. 안 잡고 그 프로포지션 1에서 보였던 lem마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무리수가 있었으면 하니까 왜냐면 문제에서 보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포지션 3는 무리수를 보였으니까 무리수가 있음을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보였으니까 얘를 무리수로 주고 그 다음에 그 유리수를 더해버리면은 무리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이제 물음 안 보였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서 있는 거고요, 저는. 어, 여기도 그냥 리얼 넘버.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포지션 4에서 저희가 했던 게 오늘 방금 했던 게 이걸 보이고 이제 증명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금 한 거는 이제 이걸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네. 그러면 무리수와 무리수와 그 뒤에 그거보다 큰 유리수 사이에 아니죠. 그냥 무리수와 그거보다 큰 어떤 뭐 무리수든 유리수든 사이에 유리수가 존재한다. 네. 그리고 그 네, 프루프 그 프루프를 어 그거는 지금 뒷장에 쓰여 있는 거죠. 어떤, 프로포지션 4에 대한 프루프요. 네, 지금 이게 프로포지션 4를 네. 보인 겁니다. 여기 좀, 이런 걸 이제 좀 지우면, 네, 이것도 사실 필요가 없고. 근데 그러니까 그 설명하느라 보조선 같은 걸, 그런 거는 다 그냥 지우겠습니다. 네. 어디 걸리 올렸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이상윤 선생님, 김상윤 선생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는 이거 하나도 이해 안 된다. 혹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다 다시 해드릴 수도 있고 혹은 뭐 프로포지션 1도 나는 막상 지금 뭔지 모르겠고 뭐 프로포지션 2, 3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 전체적으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뭐 이러면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도 대답 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 도움 받아서 이제 함께 해결해 보고 그다음에 뭐 시간 남으면은 이렇게 유리수, 무리수 연산하면은 왜 무리수 되는지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거. 당연히 무리수 나오겠지. 근데 안 보였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런 걸 하라고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네네. 어, 그러면 유리수랑 무리수 사이에 있는 유리수는 저절로 증명이 되는 건가요? 아, 여기서 유리수랑 무리수 무리수 사이에 사이에 있는 있는 유리수. 유리수. 저 지금 이거 이상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죠. 네네. 네네. 그,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그 실수 두 개는 그냥 줬거든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문제 상황을 줘버린 거예요. 어, 그 일단은 그 실수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 합집합으로 돼 있는데 그 음, 상황에서 이제 유리수든 무리수든지 일단 주워 넣고 거기에 이제 유리수 하나랑 무리수 하나가 있는지를 보여라가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 2의 첫 번째고 거기서 이제 궁금증이 들면은 아 여기에 유리수 무리수 들어갈 수 있고 왜냐면 실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유리수 무리수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비트인 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그 하나씩 있으면 보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두 개 들어와서 경우의 수가 8개 보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이상윤 선생님처럼. 근데 그 그런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안 쓴 경우들이 지금 5개 말고 3개 더 있는 거잖아요. 근데 8개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보이면은 문제 그 증명해서 틀렸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였으니까. 근데 다만 다만 여기를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Z에 그 유리수 무리수 하나씩만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어차피 그 Y는 안 잡아도 상관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8개를 보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야기를 진행할 때 이제 유리수랑 무리수 한쪽만 기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준을 양쪽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8개를 보이겠다. 그리고 가운데까지 지금 다 생각하겠다라는 건 이제 기준을 3가지를 준 건데 어차피 내가 보일 거는 유리수랑 무리수 있는 것만 보이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유리수랑 무리수만 바뀌면은 나머지 경우는 상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인데 별로 납득이 안 되시나요?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칭이 될 거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대칭이 되죠? 그러니까, 어, X를 Q, 그러니까 X를 유리수 실수로 잡든지, 아니면 Y를
실수 유리수로 잡든지 어쨌든 두 개가 대칭이 되는 경우니까 네,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기준점을 잡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어, 그렇게 본다고 해도 여기서는 이제 프로포지션 1에서 왜 Y가 무리수인 경우는 뺀 건가? 아예 처음부터 이제 X가 유리수고 Y가 실수인 것부터 시작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잠깐 그 질문에 일단 답을 해드린 다음에 더 질문을 받을게요. 왜냐면은 이게 해결되면은 그 다음 질문들은 잘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왜 이 경우 빼고 유리수 그냥 잡아놓고 시작을 했는가가 이제 이상훈 선생님 질문이잖아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그 이유는 그 문제 자체 들어갈 때부터 나는 유리수를 뽑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건 이제 결국에는 그 유리수 하나, 무리수 하나 뽑아서 보이면은 그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니까 무리수를 다루기 어려우니까 나는 유리수 먼저 생각을 할 거다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이 그냥 폴 아, 포지션 1을 그거는 네, 이해가 가요. 네. 네,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시작이 어려우니까 아예 자동 네, 스코어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그런 의도인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시작을 할 때 그러면은 그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거 그러니까 유리수인 Z를 X랑 Y를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건데라는 생각에서 그 이렇게 표현하면은 Z는 무조건 유리수이다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러면은 그 유리수 연산을 통해서 X도 유리수고 Y도 유리수인 상황에서 세팅을 그렇게 억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무리수를 생각을 안 하는 방식으로 그래야 이제 Z를 이렇게 유리수 연산을 통해서 보일 수 있으니까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부러 Z 억지로 유리수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무리수면은 무리수이면 무리수 연산 그러면 이걸 보여야 되네요. 다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러니까 무리 그러니까 지금 이상현 선생님 질문은 이제 얘가 무리수고 얘가 유리수인 상황이면 근데 이래 버리면은 이제 이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걸 안 보이긴 했는데 그 이 경로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한 게 네. QI인 경우에는 프로포지션 2에서 어차피 증명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상윤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쓴 거는 이상윤 선생님께서 이제 왜 i를 y를 이제 이레이셔널 넘버라고 보는 경우에 만약에 넣는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될 거다. 음,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포지션 2에 포함이 되는 이야기죠. 만약에 하나하나 8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다 보인다면 이런 방식도 있겠네요. 무리수, 유리수, 연산이 무리수가 나온다라는 걸 보인 다음에 이런 걸 하면 되죠. 그러면,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유리수, 그러니까 X가 유리수고, Y가 유리수고, Z가 무리수인 경우에는 어디서 증명이 된 거예요? 아, 다시 한 번만 그 X, Y, Z 유무리수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적을게요. X가 유리수고, X가 유리수고, Z가 유리수고, Y가 무리수인 경우에는, 아, 네, 이 경우는 그럼 어디서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증명에서. 그, 제 생각에는 일단은 좀 헷갈리니까 저희가 표현을 일단 X가 Q고 Y가 그냥 뭐 I일 때 그때 그 사이에 어떤 그 사이에 어떤 Q라는 Z가 있다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세팅이 어쨌든 X랑 Y이고 그 사이에 있는 Z를 보이는 거니까. 근데 네, 그 사실상 그 프로포지션 좀 나열되어 있는 혹시 봐도 될까요? 네, 여기서 이제 사실상 Y를 리얼 넘버로 세팅했다기보다 그러니까 여기 프로포지션 2가 리얼 넘버로 세팅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증명하는 과정에서 어 Z가 무리수임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재료가 사실상 X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Y를 우리가 고정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포지션 1 같은 경우에는 X와 Y의 어떤 더하고 나눈 그 꼴이 유리수가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해서 그래서 Z를 만든 다음에 뭐 그 Z가 만들어진 Z가 이제 유리수다라는 걸 보이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 프로포지션 2에서 사용한 증명에서는 Z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X만 사용한 거죠. 그러면은 결국 Z가 X를 이용한 어떤 걸로 표현이 되고 그 꼴을 이용해서 Z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을 한 다음에 Y는 그냥 X와 Y 사이에 Z가 있다라는 걸 보이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재료로서 사실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리얼 넘버든 뭐 무리수든 유리수든 고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그 장혁선 선생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세팅에서 이상현 선생님은 이 각각의 그 개념들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나는 다 보고 싶은데 라는 그 루트로 가신 거고 장혁순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8개를 루트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사실 X든 Y든 그걸 보이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Z가 유리수 하나 있고 가능한 경우에 Z의 유리수 하나가 있고 가능한 경우에 그 모든 경우에 이제 무리수 하나가 있으면 보이면 되는 와중에 있어서 그 저도 처음에 이상윤 선생님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 이 방법을 택한 이유는 그 나름대로 조금 더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상 보여야 될 건 Z 유리수 무리수인 거고 그 다음에 프로포지션 1에서는 피치 못하게 이제 유리수 하나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Y를 설정해 준 거고 사실은 그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한쪽만 잡혀 있고 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뭐든 간에 보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와중에 장혁순 선생님 말은 이제 프로포지션 2에서 우리가 논의 진행할 때는
사실 제가 여기 Y에 그 리얼 넘버 쓴 거는 그냥 문제에서 리얼 넘버라고 썼기 때문에 그냥 문제 상황 주어져 가지고 그냥 쓴 거지. 사실은 하나도 안 잡고, 그러니까 Y에 대해서 아예 고려를 안 하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경로가 아예 그 생각의 방향이 그 선택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Y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 네. 어찌됐든 Y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증명을 하고자 한다면 8개를 다 보이는 걸로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냥 X를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무리수를 도입해가지고, 그 옆에 뭐 무리수나 유리수 하나 있음 정도만 보이는 걸로 Y는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 4가지를 보이면 되는 거고, 로 생각이 듭니다. 음, 약간 이 전개가 네, 어 뭔가 프로포션 2는 이제 x는 q, y는 리얼, 네, 그리고 z는 뭐 네, irrational 네. 이렇게 두고 세팅을 한 다음 증명을 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x를 q로 두고 뭐 y도 뭐 그냥 음, q나 뭐 아니면 i나 이런 걸로 두고 증명을 하다 보니까 보니까 이 z를 만드는 데 있어서 y가 뭐 Q든 I든 상관이 없구나. 왜냐면 사용을 안 하는구나. 내가 Z를 만들 때. 그러니까 Z가 무리수가 되는 거에 대해서 Y는 아무런 관여도 안 하고. 그러니까 Y가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Y가 Q냐 아니면 I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리얼 넘버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흐름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프로포지셔널 2를 증명하는 세팅에서 애초에 R을 잡고 시작을 해서 좀 헷갈린 것 같은데, 어, 네. 사실은 어떤 결과적으로 R이 돼도 되는구나. 약간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네, 저랑 장육 선생님 생각이 완전히 똑같은데, 조금 더 상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어,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그 R이 뭔가, 그 Y가 막,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이제, 그 문제 만들어가는 그 세팅 과정은 이제, 설명상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일단 프로포지션 1을 증명을 할 때,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Z가 유리수임을 보이고 싶어서였고, 요번에는 그 프로포지션 2도 사실 X가 유리수고 Y가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포지션 2의 목적 자체는 그냥 무리수를 보이고 싶어서예요. 근데 그 무리수를 그럼 어떻게 보일 거냐? 프로포지션 1에서 그냥 X를 그 유리수라고 썼던 그 렘마 중에 하나를 갖고 오면은 그리고 거기다가 무리수 하나를 더해주면은 그러니까 X가 방금 장혁순 선생님 말씀처럼 뭐 X하고 Y가 유리수이고 무리수고 이게 중요한 세팅에서 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프로포지션 1에서 X가 유리수인 상황에서 거기다가 되게 작은 루트 2를 n분의 루트 2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더해버리면은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하면은 무리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X도 사실 막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되게 결론적인 얘기다. 그러니까 장영수 선생님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이게 지금 이 표 자체가 되게 결론적인 얘기고 그냥 결론만 제시해주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냥 그 과정 하나하나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로서 이제 그냥 쓰여지게 됐다. 예, 음, 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게 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프로포지션 1은 사실상 증명 방법이 그러니까 프로포지션 2, 3, 4는 증명 방법이 비슷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상 프로포지션 1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네요, 사실상.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만약에 어떤 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결과를 위해서 그냥 결과만 써내서 만약에 뭐 시험 문제 정답으로 낸다라고 한다면은 되게 1, 재밌는 발상인 것 같네요. 1번도 필요 없이 그냥 Q X가 Q고 Y가 R인 상태에서 그냥 Y-X가 N분의 1보다 큰 경우다.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지금 프로포지션 4를 지금 정확히 어떤 흐름인지를 못 봤는데, 그, X가 지금 여기서는 무리수 세팅인 거죠. 네네. X가 무리수라는 게 Z가, Z가 지금 Q? 아, 죄송합니다. 좀 헷갈려. 조금 아, 다시 봐도 네네네. 될까요? 네. 그, 지금 네, 보이고자 하는 Z가 지금 네, Q가 되는 거 보는 거죠. 네. X가 이 I인 세팅이 지금 Z가 Q가 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관여도 안 하나요?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X가 이레이셔널 네, 넘버든 레이셔널 넘버든지가 지금 네. Z가 레이셔널 넘버가 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관여를 안 하는 점인가요? 아니요, 관여를 해요. 왜냐면은, 그, 가우스를 쓰지 않으면 이거 증명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래서 관여를 해요. 가우스 때문에. 근데 사실상 가우스 기호를 사용하는 거는 사용한다면 네. 사용해서 뭔가 Z를 만든다면 그러면 X가 레이셔널 넘버여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음, 그- 그러면 네.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으신지요? 아, 그게 그러니까 상현님 말씀대로 이 Z가 이제 유리수인 걸 보이는 데 있어서 X나 Y가 X나 Y가 뭐 리얼 뭐 그냥 무리수든 유리수든지 간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그러면 상현님 말씀대로 그냥 X는 리얼 넘버고 Y도 리얼 넘버인 상태에서 그 사이에 반드시 Q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지금 프로포지션 4로 한 번에 보인 거죠. 그러면 사실상 프로포지션 1도 네, 뭐 그냥 연습하느라고 만든 거지. 이 전체의 그 증명의 흐름상 사실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음, 지금 제가 프로포션 4를 정확히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논리적인 어떤 흠이 없다면 그게 네. 맞는데, 네, 네, 여기서 근데 살짝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 프로포지션 3에서 지금 프로포지션 4가 나올 수 있었던 게 그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이 프로포지션 3 쓴 것처럼 그 y-x가 그 n보다 1보다 크다를 안 갖고 오면 그리고 가우스를 안 갖고 오면 그 이게 프로포지션 4는 못 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푸는데 어, 근데 y-x가 n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것도 사실 방금 장혁순 선생님 말씀처럼 x가 무리수가 아니어도 당연히 성립을 하잖아요. 뭐, 음, 논리의 흐름상 저게 어쩔 수 없이 1, 2, 3, 4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 만약에 우리가 유리수를 안 잡은 상태에서, 그럼 바로 이걸 떠올려야 되거든요. 그, 프로포지션 2에서 뭘 떠올려야 되냐면, 그, 무리수
무리수 연산, 약간, 스크래치 하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프로포지션 2 자체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유리수 하나 있는 데에다가 무리수 하나, 이것도 만들어서 보이고, 이것도 lemma 2 두 번 적용해가지고, 어, 그 뭐냐, 무리수, 유리수 연산을 보였군요, 보니까. 잠시만요. 어, 네, 이거 보였어요. 이거 확실히 보였어요.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질문이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걸 까먹었네요. 그 유리수, 무리수 연산을 보였었고, 그, 이게 이제 렘마 2에 의해서 무리수라는 거를 보인 다음에 얘네 합이 다시 렘마 2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연산으로 그 무리수가 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보였기 때문에 x는 무조건 q여야 되고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또 드는 생각이 방금 이제 이상훈 선생님 말씀이랑 장윤수 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q로 잡아놓고도 이건 그럼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프로포지션 1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왜냐면 그 실수라고 쳤고 거기서 내가 일단 문제 세팅상 그냥 큐라고 잡고 거기다 무리수 하나 더해가지고 만드는 거랑 프로포지션 1에서 끌고 오는 거랑 문제에서 끌어오는 거랑 프로포지션 1에서 끌어오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네. 이 발상은 굉장히 되게 엄청 좋은 이해 같네요. 프로포지션 1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 약간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기준점 하나 주고 여기에 그 QQII 보인 다음에 QI 해가지고 2 곱하기 2 해가지고 4 그러니까 되게 결론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하면 저는 납득이 되는데 근데 막상 그냥 증명 다 끝내놓고 음 QQ는 그럼 어떻게 되지? 약간 이 생각은 살짝 들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사실 X냐 Q냐 Y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상황에서 하나하나 뽑으라고 하면 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프로포지션 2도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음, 프로포지션 1, 2만 보여도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논의대로라면 프로포지션 1, 2만 보여도 사실 Q 유리수 하나 무리수 하나 뽑은 게 되고 프로포지션 3, 4만 보여도 유리수 하나 무리수 하나 뽑은 게 돼버리는데 그러면은 왜 프로포지션 3랑 프로포지션 4를 했어야 됐죠, 저희가? 이미 유리수 하나 무리수 하나 뽑고 끝나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지금 이상현 선생님 질문에서 더 사유를 해보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저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고 만약 답 안 나오면은
다른 분들께 물어보면 되고.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증명을 다 해놓고 위에서 바라보니까 이제 그 사소한 그런 논리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루트 2에서 이제 뭐 n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가장 그러니까 z를 만족시킬 수 있는 n을 찾는다든지 그런 사소한 논리 과정을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프로포지션 1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2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막상 바텀 탑으로 가면은 이제 이런 논리 과정이 중요한데 이제 탑 바텀으로 보면은 이제 어 이런 게 중요해 사소한 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좀 관점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근데 그 그러니까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그러니까 프로포지션 1이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사실보다 뭔가 조금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이게 끝나고 놓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가 이제 사실이겠으나 어 굉장히 재밌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돼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명확히 알고 있으면 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어떤 종류의 지금 스트러글을 겪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해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건드린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음. 그러니까 드는 생각은 이제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음, 대칭이라는 단어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사실은 8개 보이면은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가능한 진짜 모든 이게 좀 노가다고 그 생각이 과정이 조금 좀 덜 수학적 약간 이상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압축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마치 수도쿠 그냥 1부터 9까지 다 때려박아서 푸는 것처럼 그냥 그 수열 문제 그냥 노가다로 푸는 것처럼 그냥 8개 풀어보자 해가지고 나온 결과면은 이거는 진짜 아무도 그리고 뭐 그걸 장려한다라는 지금 얘기도 아니고 이런 상태라면은 사실 아무런 의구심도 안 들 것 같거든요. 이 8개를 다 보이면은 그건 왜냐면은 진짜로 있네. 그러니까 진짜로 보였으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그거를 압축시킨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더 압축시킬 수 있지 않냐? 라는 게 이제 저는 이상윤 선생님 질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질문이 그냥 딱 한 문장으로는 이건 것 같아요. 어, 이 질문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정말 보여야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러니까 누구는 지금 8개, 그리고 그 레코드 프리론 4개, 그리고 더 생각해보면 3개, 2개 이래버리니까 지금. 그, 네. 제 생각에는요, 정말로 말씀대로 X가 무리수든 유리수든 간에 상관없이 Z가 무리수거나 뭐 무리수가 되는 상황을 만들거나 뭐 Z가 유리수가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면 사실상 프로포지션 2개로 끝나는 게 맞는 거겠죠? 왜냐면 X나 Y가 무리수든 유리수든 간에 상관없이 무리수나 유리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음
그냥 이거는 그 사실을 확신을 하기 전에 저희가 프로포지션 3이랑 프로포지션 4를 보일 때 Z가 정말로 일단 프로포지션 3만 생각한다면 Z가 무리수가 되는 과정에서 정말로 X가 유리수가 되어도 되는 상황인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프로포지션 3을 정확히 기억 잘 몰라서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를 정확히 지금 따라가질 못했는데, 네. 프로포지션 3을 보일 때 뭔가 X랑 Y를 가지고 Z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X가 유리수가 되면은 이 증명이 약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약간 음,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혹시나 증명에 오류나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지점이 없을까? 그냥 그 부분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확신을 두고 가는 음,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 이게 만약에 X가 유리수일 때는 불가능한 증명이라면 어려워지는 증명이라면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프로포지션 4개가 있어야지 증명이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전달이 됐나요? 그러니까 약간 제 의견은 약간 좀 찔레일 수도 있는데 프로포지션 3번의 어떤 케이스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면 뭔가 두 개로 압축되고 프로포지션 3이랑 4로만 그게 증명이 완료되는 상황이라면 뭔가 채널지기님이 굳이 1, 2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프로포지션 3 같은 경우에는 그 레코드 그대로 이제 푼 거라서 이 과정에 오류는 없을 거고 이거는 뭐 제가 그건 아니고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장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인 세팅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근데 어 프로포지션 3 나온 배경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 라인을 그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이상훈 선생님 답변할 때 살짝 나온 얘기인데 그 세팅 자체가 지금 그 이전 단계 거 갖고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사실 프로포지션 3는 프로포지션 2 응용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라 그 유리수인 세팅을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프로포지션 2부터가 지금 무리수인 상황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프로포지션 2에서 유리수에서 무리수를 만들었으니까 프로포지션 3에서는 그냥 이제 무리수를 놓고서 이제 무리수 뽑는 생각을 하는 건데 약간 이런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가 지금 유리수이면 여기가 유리수입니다. 유리수에다가 그냥 그 조금 이게 논의가 조금 많이 복잡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효 선생님 한 말씀에 그냥 프로포지션 3 그 이야기를 넣자면 여기다가 그냥 그 유리수 하나를 더하는 지금 상황이라 사실은 이렇게 돼버리면 그 프로포지션 3의 그 논의대로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프로포지션 1을 증명하는 음, 네, 상황이 돼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그 무리수가 들어오면 프로포지션 2가 되고 네. 네, 일단은 이 세팅에서는 X가 Q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네, Z가 X 플러스 N분의 1로 돼 있고 네. N이 지금 어디서 온 건지 약간 명확하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N은 그냥 보쌈 N으로 프로포지션 2에서 그냥 아무 그 자연수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분모 크게 만들어서 어, 네. 그쵸. 그 무조건 네, X 더하기 N 플러스 N분의 1이
y보다 작게 되는 네네. 세팅에서의 n분의 1을 가져온 거죠. 근데 n분의 1이 유리수라는 유리수인 거니까 유리수를 우리가 네네. 잡아온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어쨌든 유리수라는 말 또 어쨌든 당연한 게 뭐 자연수분의 1이니까 네, 네. 유리수고 근데 이제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가 무리수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렛마를 통해서 보인 거고 네. 네, 레코드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반드시 무리수가 되니까 Z는 무리수다라는 결론이 나는데 그런 걸 이용했으니까 여기서 이 프로포지션 3 세팅에서는 X는 절대로 유리수가 되면 안 되네요. 네네. 그거는 일단 확인이 거긴 된 것 같아요. 확인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프로포지션 4에서도 동일한 과정에서 지금 Z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X가 무리수냐 유리수냐를 지금 우리가 음, 프로포지션 4에서도 네, X가 유리수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네. X가 무리수라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그러면은 약간 거슬러 올라가서 Z가 지금 여기서는 네. 유리수여야 되는 거죠. 네네. Z가 그거, 유리수. 아, 음, 지금 장혁 선생님 말씀도 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왜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 몇 개 보이느냐에 대한 지금 문제인 상황에서, 그럼 이 케이스 왜 떠오르냐라는 질문으로 이제 들리는데, 음, 혹시 프로포션 4에서 네. Z가 Q라는 사실이 어디서 보이는지를 한번 찝어볼 수 있을까요? 어, 그게, 음, 그게 프로포지션 4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프로포지션 3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 유리수 하나 있으면 좋겠네. 로 생각이 넘어간 다음에 그냥 Z를 유리수로 잡자. 이러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우리가 X나 아니면 뭐 X를 가지고 하든 Y를 가지고 하든 아니면 X랑 Y를 둘 다 가지고 하든 뭔가를 만들었을 때 네. 걔가 Q가 되는 걸 보이는 게 맞는 건데 Z가 Q로 세팅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결론을 세팅한 거니까 좀 근데 귀류법을 지금 사용한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 스크래치 상태에서는 네, 결론은 그쵸. 네, 아, 세팅을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논의상에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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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 결론이 나왔다만 이제 프루프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포지션 1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네, x 더하기 y를 2로 나눈 게 2로 나눈 거를 z라 하자. 그럼 네, 그 네. 그걸 z는 x와 y 사이에 있었고 그 z는 유리수 연산 안에서 갇혀 있는 연산만 했으니까 닫혀 있는 연산만 했으니까 z도 유리수다라는 그 결론으로 보였는데 네. 프로포지션 4에서는 뭐 우리가 어떤 Z를 만들었고, 그 Z가 X, Y 사이에 있는데, 걔가 유리수다라는 것을 어디서 지금 보였는지를, 네, 그거는 이제 네, 이거는 이제 프로포지션 4에 대한 얘기가 맞고요. 네, 그거는 이제 어디서 보였냐면 네, 먼저 그 프로포지션 3를 갖고 온 게 그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그 첫 번째로 그냥 유리수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결론을 그냥 세팅을 해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그럼 유리수는 이런 꼴일 거지 않습니까? n분의 n 꼴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꼴을 프로포지션 3에서 그리고 프로포지션 2에서 한 번은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리수 무리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우스를 풀어버리면은 유리수 무리수가 이제 혼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x 자체가
무리수인 경우에 있어서 어 그러니까 세팅을 그냥 Z를 유리수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 키포인트로 가우스 하나 뽑고 그 다음에 프로포지션 3에서 하나 갖고 와가지고 얘네 둘을 가지고 일단 가우스를 꼴을 하나 만들어요. 그냥 그 무리수라고 지금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X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우스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가우스를 풀어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그 X 부등호 Z 부등호 Y 꼴로 일단 맞춘 다음에 아, 거기서 이제 그 하나하나씩 식을 그냥 조작을 해요. 그러니까 말만 맞게. 그 다음에 아, 네. 네 거기서 얘네 셋이 막 그 막 조작을 해가지고 같은 꼴로만 계속 맞춰버린 다음에 이거 Z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 하고 이제 Z임을 여기서 보여요. 그냥 맨 마지막 단계에서. 근데 제가 지금 발견을 했거든요. 네네. 그, 여기서 이제 유리수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 뭐냐면요. 네. 어, 그러니까 왼쪽에서 이제 가우스 기호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부등호를 네. 가지고 그 일단은 세팅을 n이랑 m이 있고, 네네. n이랑 n 더하기 1이 있고, 그 사이에 x가 있다라는 그 세팅이잖아요. 근데 무리수는 그게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데, 유리수는 그 세팅이 아니라 n보다 크거나 같고가 돼버려요. 아, 네, 그쵸, 그쵸. 근데 그 논리를 계속 끌고 오면은 n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z가 x랑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x가 q가 되면은 그 상황이 지금 그냥 x랑 y 사이에 있다라는 그 아, 조건을 것 무너뜨리게 돼요. 같아요. 네, 된 것 네, 같아요.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프로포지션 4는. 그러니까 이 세트로 있어야 되네요. 네, 왜냐면은 하나라도 유리수 그 조건이 없으면 등호가 만들어지니까. 네, 왜냐면 가우스 기호 의미상으로. 네, 그쵸. 네. 그럼 사실상 지금 이런 논의를 했으면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Z가 X랑 동일해진 상황을 우리가 한번 예시로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음, Z가 지금 그러면 Z는 지금 어떤 꼴이 돼 있는 거지? X 더하기 n분의 1 이건가요? Z 상황은 n분의 n 플러스 1이요. n분의 n 플러스 1. n분의 n 플러스 1. 이 Z네요. 네네. 아, 근데 그치.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는 그 설명이 됐거든요. 가우스 성질로 인해. 그러니까 네. 지금 뭐 NX 이 성질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음, 왜냐면은 이거 등호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이런 꼴이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그 문제 풀이에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지금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한번 다른 분들 혹은 채널지기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음, 어떻게 나누는 게 이제 채점자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수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통용이 되는 방식인지 그게 일단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저희끼리 생각을 해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대답은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아까 어딨냐 이 여기서 어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그냥 기준 주고 I 이렇게 기준 줬으면은 여기서 QI 하나씩 뽑으면은 그냥 납득은 할 만하겠는데 진짜 속 시원하게 납득하겠는데는 솔직히 그러니까 솔직히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납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그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잖아요. QI 말고는. 그래서 그냥 네 가지 보이고 증명 마무리한다가 그 99% 정도는 오케이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장윤선 선생님이랑 이상현 선생님이랑 또 김선 선생님은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그 일단은 세팅에서 문제 자체에서 그냥 QI만 보이면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하나하나 그 그럼 조립이 어떻게 됐느냐를 이제 장윤선 선생님께서는 유리수인 경우가 진짜로 필요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팅 하에서 다른 세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유리수가 무리수라고 세팅을 했는데 유리수인 세팅에서 만약 필요가 없다라면은 뭐 프로포션 3랑 1이랑 그러니까 II가 나온 경우나 뭐 QQ가 나온 경우나 뭐 이런 게 그다지 이제 필요한 의미? 그러니까 꼭 이렇게 나누어 써야 됐는가?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그 단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생각의 방식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확인을 해본 결과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리수인 경우에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프로포지션 4 자체. 그리고 프로포지션 3 자체도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이유에 의해서. 는 여기까지는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본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여기서 막 엄청 대답이 나올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또 나온 결과를 또 다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서 알아가면 되니까. 네. 뭐 다른 이야기 그러면 한 10분 정도만 그 가우스를 어떻게 떠올리는지 이런 얘기 한번 그 문제풀이에 있어서 저는 되게 이게 실질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 세팅 하에서만 이제 국한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세팅 하에서는 이거 가우스를 안 떠올렸으면은 사실 이런 꼴 자체를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그 못 풀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가우스 같은 거를 적절하게 문제풀이 과정에서 떠올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물론 이것도 당연히 답 없는 문제고 그렇겠지만 어떤 방식의 노력을 기울이면은 그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수학적인 증명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각자 생각을 좀 나눠보면은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런 방법도 있겠구나 음,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냥 그러니까 가우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수학적인 개념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 수학적인 특정한 개념에 대한 뭔가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음,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마다 어떤 새로운 뭔가 수학적인 개념을 생각해야 되잖아.로 이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가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리수를 가지고 유리수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무리수는 어떤 유리수 뒤에 무한한 뭔가가 붙어 있는 그런 꼴인데, 뒤에 있는 그 꼴을 잘라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나는 그 잘라낸 어떤 형태를 표현하고 싶은 뭔가 도구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되게 인포멀하게 말로 그냥 뒤에 있는 무한한 거를 잘라내고 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냥 그거를 좀 더 심플하게 가우스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이렇게 가면은 조금 더 어떤 지엽적인 뭔가 알아야 되는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떠오른 영역에 있는 거를 그냥 알고 있으면은 뭐 가져다 쓰는 거고 모르면은 뭐 못 쓰는 안 쓰고 말로 하면 되는 거고가 되지 않을까. 가우스 기호 지금 이 논의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여태까지 그 증명기초 스터디에서 제일 핵심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 매 단계마다 그러니까 가우스를 어떻게 떠올리냐 그거는 이제 문제가 말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장수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세팅 하에서라면 지금 무리수랑 유리수를 가지고 그 무리수에서 유리수 옆에 있는 걸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잘라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우스를 바로 갖고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필요를 느껴보고 그거를 이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은 아 가우스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를 이렇게 골라올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단계가 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결국에는 그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살짝 그 수줄 채널에서도 그 직관이냐 정합이냐 그 약간 떡밥 비스무리하게 있는데 방금 저는 장혁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냥 정합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가우스 반짝 해가지고 뭐 2분의 x 플러스 y 딱 갖고 와버리고 이런 거를 사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로서의 직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사실 전 직관적인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자기의 필요와 그 구체적인 서술에 의한 정합을 만들어냈지. 어, 갑자기 GPT한테 입력을 했더니 뿅 카오스 이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 뇌도 그렇게 불러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아 여기서는 이런 이게 안 되네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우스를 떠올리는 게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게 안 되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문장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가우스가 마련되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뭐 또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저도 뭐 다른 의견을 덧붙이고 싶은데 뭐 제 생각으로는 덧붙일 게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어, 프로포지션 2나 3에서 저 y-x가 n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걸 할 때 n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니까 그런 n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네네. 그거를 할 때 사실 저는 좀, 어, n은 사실 무한히 크니까 네. 한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거를 오히려 가우스를 이용해서 실제 어느 값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 프로포지션 2에서 n을 도입을 할 때 n은 충분히 큰데 왜 그러니까, 가우스를 쓰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네. n이, 그러니까 n분의 루트 2가 아까 그 z를 만들 때 그, 그 사이에 네네네. 만들 수 있는 n이 존재한다라는 게 n분의 루트 2를 만들 수 있는 n이 존재한다라는 게 그 프로포지션 2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n을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못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가우스 기호를 쓰면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니까 그 가우스를 일단은 그 n을 어, 그 두 가지 정도에서 의문이 살짝 드는 게 네. 그 n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이상윤 선생님의 필요인가요? 네, 그렇죠. 그냥 네. 그냥 단지 그뿐이에요. 그냥 네, 단지 그뿐입니다. 네네. 중요한 건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가우스가 아니어도 그 명확히 표현할 방법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 n분의 1 혹은 n분의 루트 2가 그 지금 그 우리가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전제를 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되게 n이 커지면은 0에 가깝다. 이거는 그 뭐냐 엡실론 델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논의를 우리가 지금 이 쓴 거를 조금 더 엄밀하게 기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은 드는데 네, 만약에 n을 조금 더 명확히 기술하고 싶으면은 그 편이 맞는 것 같고 극한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굳이 가우스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그러면은 그 이상 선생님 질문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네, 아, 그 이성현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혹시 빈페이지 하나 열어줄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르게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정확히 n이 무엇인지 찍을 필요가 사실은 없고 n이 자연수라는 그 사실만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사이는 결국에는 y-x거든요. 네? y-x에다가 뭐 뭔가 뭐 아무거나 자연수 그냥 뭐 3이라고 할까? 그냥 2라고 할게요. 2여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잡으면 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였던 n이 뭐 이건 뭐였나요? 이거였나요? 음, 네네. 어, 그 그러니까 M, 이렇게 잡으면은 이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x에 더해가지고 반드시 이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수를 특정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논의가 되면 이제 y가 여기에 관여해 버려가지고 y가 무리수냐 또 유리수냐에 따라서 뭔가 생각을 해야 돼. 아, 그럼 나는 그딴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반드시 유리수라고 생각하고 싶어. 정수라고 아, 생각하고 싶어. 이러면 여기다 이제 가우스 기호를 씌워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음, 어, 네. 그냥 뭔가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현님 말씀대로. 음, 네. 그게 어떤 n을 가정하고 걔가 충분히 커서 이 사이에 있는 어떤 n분의 1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반드시 존재하니까. 그래서 z를 우리는 이꼴로 잡자라는 논의랑 이렇게 여러 个 갖고 와서 z를 갖고 오는 논의 둘 중에서 저는 조금 더 간결하다고 보는 게 이쪽인 거죠. 왜냐면 얘는 지금 n이라는 거 하나만을 가지고 이 사이에 있는 애가 뭐 무리수 이 두 개를 더한 게 뭐 어쩌고저쩌고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유리수다라는 거를 쉽게 보일 수 있는데 얘는 우리가 얘가 유리수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어 무리수에서 가우스 기호를 취했을 때 정말 얘가 유리수니? 이거를 보이는 게 또 보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연히 굉장히 자연스럽게 뭐 당연히 무리수 띠띠띠띠띠해서 깎아내니까 당연히 유리수지라는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말을 한 번 더 덧붙여야 된다는 그 자체가 여기서는 그렇게 막 편한 느낌은 아닌 거죠. 저도 처음에 약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뭔가를 잡을 때 이렇게 요거 얘네 둘 간의 거리 있고 얘네 간의 그 거리의 절반을 더하내면은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거보다는 이 부분이 이게 더 유쾌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저는 그 이상윤 선생님 말씀이 그 장윤 선생님이 해주신 거라고 이해를 제가 못했네요. 그 제 이해력이 조금 부족했네요. 근데 장윤 선생님이 이해하신 바는 이미 그 전에 이상윤 선생님처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의미에서 절대값 사용한다라면 굉장히 재밌는 발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은 절대값을 그 프로포지션 4에서 도입한 이유도 당연히 이 이유였기 때문에. 왜냐면 무리수랑 유리수
논의를 할 때, 물론 그 꼴을 조금 더 맞추자라는 게 부가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우스 사용 자체는 이제 유리수랑 무리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리수를 가우스 안에 넣어버리면 유리수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라는 점에서는 되게 그 좋은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저는 맞고 틀리는 것보다 여기서 진짜로 증명기초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외워서, 그러니까 모르는데 맞추고 그런 건 진짜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 생각을 한다가 진짜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그 진짜 맞고 틀리는 거는 그냥 얘기하면 되고, 틀린 것도 정답이랑 똑같이 생각을 해 보면은 이제 교정이 알아서 될 거고, 그러니까 생각의 과정 하에서.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성현 선생님 말씀이. 그 가우스를 사용해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못 해왔어요. 그냥 그 되게 작은 걸 하나 더 하자. 여기에 저는 조금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Y도 잡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음, Y 자체도 이제 좀 잡아야 되는 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Y에 따라서 이게 유리수 그러니까 유리수 빼기 유리수냐, 혹은 뭐 유리수 빼기 무리수냐, 이 연산이 되고, 근데 가우스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XY마다 유리수 무리수를 도입해야 되는 어, 그러니까 장효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진짜로 XY마다 또 유리수인 경우, X가 유리수인 경우 네 가지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되게 복잡해질 거라는 거는, 물론 그렇게 해서 보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보이자고 지금 그 네 개를 또 다시 네,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니까, 차라리 그 n분의 1 잡아버리고, 물론 그 n분의 1이 사실 우리의 증명에서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은 그 빈 곳이긴 하지만, 네, 당연히 이거는 그냥 레코드 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게 지금 합의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그러면 이쯤에서,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듣고, 없으시면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이거 케이스 분류에 대해서는 한 이틀 정도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생각을 해본 다음에 저희끼리 한번 최대한 이틀 정도만 더 생각을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이제 다른 분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장혁선 선생님. 어, 이거는 그냥 질문은 아니고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논의됐던 그 가우스 기호를 어떻게 떠올리냐에 대한 약간 네, 연장선인데요. 뭐가 규리법은 어떻게 떠올려?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저는 최근에 이제 좀 깨달은 게 내가 갖고 있는 재료가 뭐고 내가 갖고 있는 규칙이 뭐고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그 최종적인 결과물이 뭘까를 생각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모든 증명들이 그냥 그 범위 안에서 다 재료랑 대상만 달라질 뿐이지 모든 게 다 같은 느낌이거든요. 요즘 들어서 생각이 드는 게 어, 네. 재료 재료랑 규칙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치. 뭐 규칙이라는 거는 뭐 얘를 가지고 뭐 얘는 등호로 뭐 뭐가 표현이 되고 뭐 이런 것 그런 규칙들인 거고 원하는 결과가 있고 그래서 약간 이 세 가지만 명확하게 내가 지금 알고 있으면 모든 증명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 아까 예를 들어서 귀류법도 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료는 뭐 재료가 이게 귀류법은 좀 다른 얘기니까 지금은 빼고요. 그냥
가우스 기호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 무리수야.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은 뭐 가우스 기호라는 뭐 규칙이 있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는 어떠한 유리수야. 그 유리수는 뭐 내 원래 재료인 X보다 큰 놈이고 뭐 큰 놈이어야 돼. 라는 네. 그런 어떤 컨트레이트. 에임이 명확하게 다 돼 있는 상태면은 그러면 그냥 그걸 따라가는 그 흐름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게 저의 좀 요즘 들어서 좀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류법 같은 것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재료가 뭐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내가 보여야 되는 게 뭔가 명확하게 막 이거야가 아니라 이게 아닌 무언가를 보여야 돼. 그렇다면은 나는 그럼 난 재료가 일단은 없으니까 이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일단 재료를 만들자. 그리고 나서 이게 아니야라는 그런 결과를 한번 도출해 보자. 약간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를 아무 때나 그냥 귀류법 쓰면 돼가 아니라 뭔가 그런 어떤 에임이 명확한 상태에서 가져와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귀류법은 조금 좀 약간 지금 예시로서 제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저는 이 스터디에서 이 세 가지 이외에 논의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그 보면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콕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COQ라고 하는데, 근데 얘가 저도 얘를 잘 다루지는 못하는데 보면은 어떤 명제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명제가 딱 여기 딱 쓰여 있는데 뭐 엔터 치면은 뭐 여기서 뭐 하나가 없어지고 뭐 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논리 쳐가지고 뭐 없어지고 뭐 또 치면은 뭐 없어지고 뭐 또 친 거를 뭐 또 더해가지고 뭐 어떤 걸 또 표현하면은 또 없어지고 막 이래요. 그 최종적으로 이 꼴이 빈칸이 되면은 증명 완료 이렇게 되거든요. 약간 그렇게 증명이 근데 모든 증명을 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증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 증명이라는 게 뭐 엄청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본질이지만 근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구나. 왜냐면은 재료가 명확하게 이것들이 이제 재료인 거죠. 그리고 막 이 재료들을 더하고 뭐 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엮고 막 이런 거는 이제 규칙인 거고 최종적인 골은 이 제일 완성되어 있는 이거고 이거를 없애기 위한 어떤 여정이다. 어떤 기계적인 여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증명이 조금 더 모호하지 아니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마다 저도 다른 스터디원들과 그냥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경험들을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사실 저는 그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그 전혀 사실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물론 관심은 있습니다만 그 제가 보는 증명 관점하고 달라서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르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양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아니라 여태까지 그 해온 자기가 이제 해온 그 생각들로 이제 그 수학이라는 그 분야 중 하나인 그 증명 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그 적용이 되고 또 심지어 프로그래밍은 되게 밀접한 그 형식을 갖추고 있으니까 증명과 되게 밀접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생각들이 이제 재료 대상 규칙과 이제 원하는 결과였고 그 부분들이 안 그래도 저는 이제 거의 그 문과로만 살아왔는데 왜 문과를 선택했는지 되게 얘기 길어질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시간 되면은 말씀드리고 그래도 수학은 좋아했는데 왜 그 뭐 딱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학에 대해서는 거의 몰라요. 근데 되게 그 공학이랑 수학이랑 그 조금 다르다. 왜냐면은 그 공학은 99%만
맞아도 이제 문제 해결하면 되고, 근데 수학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되고, 약간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방금 장혁순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이런 구체적인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에는 그 방식 자체 되게 흡사하다, 수학과, 그냥 공학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프로블럼이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각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도들, 이런 것들이 그 공학이나 수학, 이과 계통의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유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런, 이렇게 나눠주신 말씀이 정말 앞으로 또 계속 진행되고, 새로운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풀어가고, 이제 다음 주에는 납법을 할 건데, 그, 피아노 공리기 같은 그리고 문과 수학에도 있죠. 그 수학적 귀납법 해가지고 n 다음에 n 플러스 1을 성립한다. 그래서 맞다. 이거 할 건데 앞으로의 문제 풀이에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오늘 그 장혁 선생님 두 가지 정도 짚어주신 것 같아요. 방금 얘기랑 이제 아까 가우스 얘기할 때 나온 얘기랑 해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나머지 그 케이스 분류에 대한 얘기는 슬랙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문과였어요. 그렇군요. 네. 네, 고등학생 별로, 때는 문과였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되게 그냥 공학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당연히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그랬던 적이 있었다로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그 완전히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약간 아, 그런 네. 의미에서 얘기한 거였어요. 저는 26살 때 대학을 이과로 돌려가지고 갔거든요. 그렇군요. 네,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네. 어쨌든 네, 네, 나중에 그러면은 또 뭐 이상윤 선생님 그 뭐 티타임에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기수 끝나고 만약에 조금 더 일찍 끝날 시간 있으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 진짜 수학적 지식만큼이나 조금 그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 그리고 이상윤 선생님이 그 제기해 주신 이 질문 그러니까 이거 케이스 조금 덜 나눌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도 저로서는 진짜로 못할 생각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한 99% 아무리 그 필요에 의해서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면은 진짜 나도 설명된 것 같은데까진 됐거든요. 근데 그 약간 그 가려운 부분 확실히 짚어주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는 더 높아질 거니까 네, 그래서 다른 분들과의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기회 되면 이제 편하게, 저도 뭐 얘기 많이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많이 듣는 것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또 그럼 나중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